19세기 독일의 어둠 속에서 평생을 고독과 함께 살아간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면서도 인간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대부분의 고통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는 냉정하고 날카롭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고독의 철학자가 우리에게 남긴 인연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통찰은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Part 1.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라.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있으면 악취가 나는 것처럼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의 삶은 더욱 맑아진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집을 청소하시나요? 아마도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실 것입니다. 먼지를 털고, 쓰레기를 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인간관계는 청소하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과 함께한 후에는 어떤가요?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환경의 힘입니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적 환경도 우리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더러운 곳에 있으면 몸이 더러워지듯이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 마음도 더러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세요.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들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의 질은 당신이 선택하는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당신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끌어내리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정리의 시작점입니다. Part 2. 한번 배신한 인연. 두 번째 가르침에서 쇼펜하우어는 더욱 날카로운 진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배신했던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은 독을 두 번 마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그 순간의 충격과 상처는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 하죠. 게다가 우리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그때는 실수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매우 드물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성향과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안전과 평화입니다. 한 번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다시 신뢰하는 것은 마치 깨진 유리잔을 다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또 깨져서 당신을 다치게 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똑같은 독이라는 표현은 정말 적절합니다. 배신의 아픔은 독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한 번 그 독을 경험했다면 같은 독을 다시 마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용서는 중요합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용서하면서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더 이상의 상처로부터 보호하려는 따뜻한 조언인 것입니다. 참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세 번째 가르침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 중 하나를 건드립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심지어 신조차도 저주받는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고,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현실을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가치관도, 취향도 모두 다르죠. 어떤 사람은 당신의 친절함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약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정직함을 존경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뭉통성 없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쓸까요? 그 이유는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욕구가 과도해질 때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심지어 신조차 저주받는다고 말한 것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완전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신조차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을 찬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죠. 그렇다면 완전하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들, 당신 자신의 꿈과 목표들을 놓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당신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라고,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당신의 신념을 지키며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잘 대하라고 말이죠.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필요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정직할 때 찾아옵니다. 운명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네 번째 가르침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운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나쁜 사람 한 명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운명이라고 하며 거창한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큰 사고, 복권 당첨, 중요한 시험, 결과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운명의 전환점이 훨씬 일상적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연 속에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들이 언제 일어났나요? 아마도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것입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 사람, 당신의 재능을 발견해 준 사람,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해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당신을 좌절시키고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나쁜 길로 이끈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놓친 기회들, 포기한 꿈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좋은 사람 한 명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좋은 멘토는 당신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좋은 친구는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주며 좋은 동반자는 당신의 삶에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 한 명의 파괴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독성이 있는 상사는 당신의 직업적 성장을 막을 수 있고 조작적인 친구는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으며 이기적인 연인은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운명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선택하는 관계들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재미있거나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성장하는가? 이 사람이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답이
아니요라며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 말이에요. 운명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당신이 선택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이 좋은 운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 고통을 주는 인연을 잘라내라. 5번째 가르침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라면 끊어버려라. 거기에 유지해야 할 이유란 없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이 많고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어려운 결정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핑계들을 만듭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오랜 친구인데, 정이 있는데, 나만 떠나면 그 사람이 힘들어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관계에 붙잡아 두는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보호입니다. 고통을 주는 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당신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무시하는 사람,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고 이용하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사람,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적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질병, 노화, 사별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대부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함과 정 때문에 고통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 말이에요. 물론 모든 관계를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대화를 피하고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정신적으로는 거리를 두세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조언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6.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 6번째 가르침에서 쇼펜하우어는 관계 정리의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합니다. 끝내야 할 관계를 붙잡고 있으며 좋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정리정돈의 철학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인간관계도 우리 집과 비슷합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 에너지, 감정적 용량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관계의 수에도 한계가 있죠.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가 대략 150명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를 던바의 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친밀한 관계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제한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나쁜 관계로 채워져 있는 공간에는 좋은 관계가 들어올 수 없다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독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여유가 있을까요?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또한 나쁜 관계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 자신도 매력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싶어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비움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비워낼 때 비로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정신적 여유가 생깁니다. 더 이상 독성이 있는 사람들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으니 마음이 평온해지죠. 이런 평온함이 있어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문제가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감정을 달래고, 오해를 풀고, 이런 일들에 쓰던 시간을 이제 새로운 만남과 경험에 투자할 수 있어요. 셋째, 감정적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은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면 에너지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아집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정리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7. 진정한 고독의 가치. 7번째 가르침에서 쇼펜하우어는 그의 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롭고 우울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할 수 있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회적 관계를 요구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보고 주말에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으로 취급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회적 압박이 얼마나 해로운지 경고합니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문제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무엇을 얻나요? 스트레스, 갈등, 부정적인 에너지만 얻을 뿐입니다.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좋은 책을 읽거나 자신의 취미를 즐기거나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이
훨씬 가치 있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철학을 연구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시간들이 인류에게 위대한 철학적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쇼펜하우어처럼 극도의 고독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질 낮은 관계보다는 질 높은 고독이 낫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시간의 장점들을 살펴보세요. 첫째,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영향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할 수 있어요. 둘째, 창의성이 향상됩니다. 고독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셋째, 정신적 평화를 얻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지성의 척도라고 봤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세요. 혼자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나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고독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으세요.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명상, 산책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세요.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로 인한 괴로움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한 것은 구자였습니다. 나쁜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파트 8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지혜. 마지막 가르침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전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선택하는 관계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여러 가르침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변을 정리하라는 것, 배신한 인연을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다는 것, 고통을 주는 관계를 끊어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고독이 나쁜 관계보다 낫다는 것까지. 이 모든 가르침들의 핵심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관계를 정리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운명이나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만나게 되어 있었나 보다. 인연이니까 어쩔 수 없.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거부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학교에 다니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우리 선택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지, 누구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차갑고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 더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접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위한 것입니다. 나쁜 관계들을 정리해야만 좋은 관계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나요? 하지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문제가 많은 관계들에 모두 소모되고 있다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자신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큼이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직한 관계 점검을 해보세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반대로 당신을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들은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더욱 신중하세요. 첫인상이나 재미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격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들로 둘러싸인 삶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평화로운 마음, 더 깊은 행복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정말로 당신이 선택하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아우트로 고독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들은 때로는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삶의 고통을 줄이고 평온을 얻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인간관계를 단순히 감정이나 정에 의존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며 때로는 과감하게 인연을 끊어내는 용기,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쇼펜하우어처럼 자신만의 평온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더욱 평온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